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굿모닝 이슈. 오늘의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올해 집값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근 인하된 기준금리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 기준금리 인하 영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114의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윤지혜 리서치 팀장 연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팀장님 어떻게 좀 이름이 예쁘세요? 예. 예,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미 뭐 부동산 관심 있는 그러니까, 분들은 이 워낙 연구원님을 유명하셔서 다들 예. 알고 있고 아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팀장님, 예.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OBS 라디오 처음이시죠? 뭐 그냥 그 영상상에서는 자주 인터뷰했었고요. 예. 예, 라디오상에서는 OBS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부동산 114라는 회사가 한 25년 정도 됐고요. 예.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요. 예. 제가 거기서 한 17년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으니까. 예, 뭐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구하고, 네, 많이 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좀 어떤지 시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 집값 뭐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또 전세 가격은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매매가 뚝 끊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주 그 부동산 원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살펴보시면 전국은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조금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0.10%에서 0.11%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었습니다. 예.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건축 추진단지와 이제 신축단지에서의 신고가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급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상승폭이 다소 이제 둔화된 것은 맞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인데, 예. 저희 부동산 114가 조사한 시세에서도 또 일시적인 둔화세는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상승 추세가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뭐 크게 지금 뭐 집값이 뭐 서울 집값이 뭐 요동치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서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 3구 예. 혹은 이제 한강 벨트 이런 쪽에서는 전고점 가격을 다 회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높게 상승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이걸 이제 서울 전체 평균을 내서 보면 올해 연간으로 상승폭은 한 4에서 5% 수준이니까 이걸 이제 뭐 과거에 그 폭등기 때 막 10% 이상씩 오르던 시기랑 비교해서 폭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경제부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 쓸 때 그러니까 서울 집값 뭐 이게 좀 의미가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이라는 그게 게 의미가 조금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또 다르고. 그렇죠. 네, 현재는 특히 편차가 다릅니다. 네, 그게 맞아요.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요. 예. 뭐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선호도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네. 또 이따가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쪽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다, 어떤 쪽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또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예. 원하는 곳이 또 다르니까 우리가 네. 또 한 곳으로 몰리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윤재 연구원님 별명이 부동산계 뉴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러세요? 예측을 정말 잘하신다는데 아니 최근에 그 추석 전후로 해서 부동산 추이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예측이었어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 추석 전후에 대한 건 이제 뭐 거래량이나 상승폭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대출 규제 영향에 따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왕왕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은 이 부동산 시장 쪽은 이제 주식 시장과는 좀 달라서 단기 예측,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그 전후 사이에서의 예측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한 1년여 정도의 흐름들이 중요한데, 이제 제가 한 작년 11월에 이제 전망했던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한 인플레이션
이 실물 쪽에 전이되는 속도가 좀 빠를 거다 예측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뭐 다행히 그러니까 올해 예측에 대한 흐름들은 뭐 제 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맞췄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실물 쪽에 전이되는 흐름 정도라서 올해 이제 9월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을 확인을 해보시면 한 3에서 5% 수준 오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최근 한 1,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 수준에서 움직였으니까 사실은 그 정도 반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사실 전월세 가격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매매 가격에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매매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 비싼 그 전세 월세 낼 바에 그냥 사자 뭐 이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전세와 월세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아무래도 시중금리는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자 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전이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방금도 그 금리 얘기도 또 해주셨고 지금 정부의 정책 집값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또 방금 말씀하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혹은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금리 부분은요, 한 13회 연속 동결 기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넘게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차례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3.25% 수준에서의 금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가산금리를 적용한 혹은 채권금리와 연동되는 시중금리 부분에는 이제 수요자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차례 인하가 시장에 큰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대출 규제가 지금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현재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래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현금이 없으면 뭐를 사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부동산은 특히 현금만 가지고 사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팀장님, 그 금리가 인하됐을 때 그 시중에 풀리는 돈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게 뭐 주식과 부동산 뭐 비율로 따지자면 좀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나요? 통계적으로? 그건 이제 나누기보다요. 그러니까 뭐 그 전국적인 통계에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좀 유독 쏠림이 좀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70%에서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금을 통해서 이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예금도 하시고 채권도 하시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사실은 가계 자산의 평균이 80%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또 워낙 요즘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진짜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뭐 정책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도 그 뉴스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거. 네네. 네, 팀장님. 네. 예. 근데 뭐 이런 정책 대출 같은 게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시행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1월까지 해서 종료가 됐었는데, 그게 기준점이 9억 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6억 원 이하로 이제 축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장의 회복을 서울이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 물건 비중이 한 3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끝난 올해 1월 말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서울 쪽의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그 정책 대출이 품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예.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 이런 중저가 단지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의 이 가격 회복은 그런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대출 때문이다라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1월 말부터 우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들을 또 시행을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대상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신생아, 그러니까 최근 예. 한 2년 사이에 이제 자녀를 낳았던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시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 대비 저변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아니 네. 그 팀장님 그 아까 방금 신생아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뭐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금 우스갯소리로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날 위해 해줄 게 뭐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생과 관련된 이제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지난 정책들을 따져보면 이제 국소적인 도움이 되는 그 지급 정책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쪽에서의 저금리 대출 이런 상품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가 날 위해서 좀 해준 게 있다 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상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신생아 대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우리 한번 애 낳을까? 우리 신생아 대출 받으려고 애 낳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은 당연히 될 것 같긴 되겠지만, 합니다. 예. 어차피 예정돼 있는 거니까 그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 그 저출산 문제의 근원에는 주거 문제가 좀 자리를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양적인 공급,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급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혹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이 가능은 한데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모두가 가져가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상이 되기만 하면 대출은 받을 그러네요. 수 있으니까 저변이 넓어지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일부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이슈를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 이 타이밍을 봐야 될지 아까 앞서서 우리 연구원님이 그 뉴스트라다무스라고 예측을 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올해의 트렌드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제 내년을 이제 봐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분이 이제 온전히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냐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예. 아직 좀 덜 반영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공사비가 이제 100% 가까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물적으로 온전히 전이되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대출 규제가 다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 규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수요가 좀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이런 현상인데 그게 이제 내년 쪽에서도 이 규제 강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혹은 자산의 이제 유형 간에서 혹은 지역 간 사이에서의 이 풍선 효과들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매수에 대한 타이밍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그 작년에 설명드릴 때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면에서는 이미 사실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특히 이제 서울 중심지 쪽에서는 이미 사실상 고점을 찍고 있으니까 예. 타이밍 면에서는 좀 불리한데 다만 이게 그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좀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네. 투자자는 사실 세금 중과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는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전월세 시장이 계속 요동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게 계속 2년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반환되는 시점에 목돈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오는 시점마다 이제 고민이 커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이제 내 집 마련 방법은 청약이죠. 청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금 정도만 내시고 3년여 정도의 이제 자산 형성 기간을 좀 가지실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 면에서든 혹은 자금 부담 면에서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알짜 지역에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그쵸.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회복한 중심지 쪽에서 이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외곽지 쪽, 그러니까 서울 외곽지 뭐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지역들, 네네네. 혹은 서울과 인접한 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다소간의 이제 급매물들은 아직 그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수자가 가격 협상력을 좀 높이는 형태로서 급매물에서 좀 더 할인된 가격들의 협상력을 높여서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르지 않은 지역을 잘 노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예. 그 최근 그 둔촌동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가요? 예, 포레온. 예, 예. 포레온. 예, 그 네. 사전 점검을 했다고 하던데, 아니 이게 보통 이게 여기가 이제 만 세대가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12,000세대 예, 예, 될 맞아요.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게 큰 세대들이 공급이 되면 전월세 그 지역 그 거기 전월세 가격이 훅 낮아지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부분도 사실 둔촌주공 입주 전 지금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사실은 역전세 이슈가 있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다만 지금 시장의 그 주요한 점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국면들이 있는데 예. 예. 보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지역, 특정 지역에 만 세대 이상 특정 단지가 몰리면 그게 이제 시장의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요소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그 신축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라라는 부분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아파트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게 전셋값이 안정되는데 영향을 못 미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의 분기점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조합원 비중이 사실은 절반 정도 차지하니까 실질적인 입주 부분은 한 6천 가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6천 가구가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소화된다는 건 전월세 가격이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반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동산 이슈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아마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이슈인 만큼 저희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우리 연구원님께 가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114 우리 윤지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